살아있네. 잔은 2개인데 혼자 먹기 적적하니 오늘의 게스트 헬로키티. 여성분들은 비빔을 좋아하지요. 먼저 국수 먹는 방법 1번. 소주를 먼저 먹는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물국수를 먹을 때는 양념장을 먼저 비벼서 육수를 조금씩 넣어 먹어야 됩니다. 면과 양념장의 맛을 음미하며 한 입. 육수가 뜨겁나 예전보다 양이 많노. 소주도 한 잔 더. 사랑합니다. 시상하부가 자극되면서 배가 더 고프네요. 대짜 하나 더 가겠습니다. 요까지 먹었는데 도저히 물려서 못 먹겠습니다. 배가 불러서 못 먹는 게 아니고 국수가 물린 관계로 안주는 과자로 대체하겠습니다. 1 hour later. 유하, 이번 시간은 음양오행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양오행설은 한방간호의 기본이 되는 철학입니다. 사실 한방간호뿐만 아니라 동양의 기본 철학입니다. 그리고 음양오행설은 음양설 플러스 오행설 2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각각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음양오행설 첫 번째, 음양설을 보겠습니다. 음양설은 세상 현상을 음과 양이라는 2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한 이론입니다. 음과 양은 서로 대립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애초에 이름의 유래부터가 음은 그늘이란 뜻이고 양은 햇볕이라는 뜻입니다. 예시들을 보면 불과 물, 불은 양이고 물은 음에 속한다고 봅니다. 하늘과 땅, 하늘은 양, 땅은 음입니다. 남자와 여자, 남자는 하늘, 아니고 남자는 양, 여자는 음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옛말에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란 말도 음양설에서 유래한 겁니다. 물론 지금은 반대 상황이 되었지만은. 자, 그리고 음과 양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자가 양이라고 해서 계속 양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남자가 비록 젊었을 때는 목소리도 크고 활발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어떻습니까? 목소리도 작아지고 눈물도 많아진다. 반대로 여자는 음으로 시작은 하였지만 나이가 먹을수록 어떻습니까? 목소리도 커지고 욕도 잘하면서 점점 양스럽게 변한다. 맞죠? 자, 그리고 남자들 양끼리 모아놨어도 그 중에 상대적으로 여성스러운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은 음에 속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여자들 음끼리 모아놔도 상대적으로 남성스러운 사람이 있겠다. 맞죠? 그 사람은 또 양에 속한다는 겁니다. 요런 게 어떻습니까? 상대적이고 상호 침투적이란 말입니다. 세부적인 예시들을 더 보겠습니다. 세부적인 예시를 보겠습니다. 양은 전반적으로 뜨겁고 활발한 것들이고 음은 차갑고 수동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양증, 양의 기운이 강할 때 증상을 보겠습니다. 양, 체온이 높다.
체온이 낮다. 양, 땀이 많다. 땀이 적다. 양, 혈압이 높다. 혈압이 낮다. 양, 교감신경 긴장형이다. 미주신경 긴장형이다. 양, 변비가 있다. 설사가 있다. 변비를 잠깐 보면 양은 뜨거우면서 몸에 수분이 부족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에 잘 걸리고, 은 몸에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설사를 잘 앓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양오행설 두 번째, 오행설을 보겠습니다. 오행설의 관점에 의하면 세상의 모든 사물은 5가지 기본 물질에 속해 있다고 봅니다. 요 5가지 물질을 오행이라고 부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5가지 물질은 뭐가 있는가? 목, 화, 토, 금, 수가 있습니다. 목, 화 예식장 아닙니다. 한문을 해석해보면 목은 나무, 화는 불, 토는 흙, 금은 쇠, 수는 물입니다. 요 5가지 오행들은 서로 관계들이 있습니다. 어떤 관계들이 있는가? 상생, 상극, 복승의 관계가 있습니다. 요 관계들이 뭔지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오행의 관계 첫 번째, 상생을 보겠습니다. 상생은 살려주는 관계입니다. 마치 그 모습이 엄마와 아들 같다 해서 모자 관계라고도 표현합니다. 예시를 보겠습니다.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이 있다, 맞죠? 중간에 다 뭐가 들어갑니까? 생이 들어갑니다. 생이 낳아준다는 겁니다. 목생화 그럼 해석을 해보면 나무가 불을 낳는다는 뜻이다, 맞죠? 어떻게 낳는가? 나무가 타면서 불을 낳는 겁니다. 화생토, 불이 타고 나면 흙이 남는 거고, 토생금, 흙이 굳어지면 쇠가 되는 겁니다. 금생수, 쇠가 오래되면 그 안에 물이 고이고, 수생목, 물은 나무를 낳습니다. 근데 이 관계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뱅글뱅글 돌고 있다, 맞죠? 순환적인 관계입니다. 이제 다음 상극관계를 보겠습니다. 상극관계를 보겠습니다. 이기고 지는 관계를 상극관계라고 합니다. 사람도 오행에 속해 있어서 상생관계끼리 만나면 행복하고 화합하면서 산다고 봤고, 상극끼리 만나면 불행하다고 봤습니다. 가끔 뉴스 보면은 부부 싸움 하다가 아파트에서 칼불이 나고 불나고 하는 경우 보셨다 맞죠? 오행의 관점에서 본다면 상극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요렇게 수업 때 말하니까 남편이랑 상극관계라 하고 남자친구랑 상극관계라고 하고 그런 분들이 꽤 있던데, 재미로 요런 관점도 있더라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사주팔자에 적용되는 게 굳이 상극뿐이겠습니까? 예시를 보겠습니다. 목극토, 화극금, 토극수, 금극목, 수극화, 중간에 극이 들어간다, 맞죠? 극이 이겨 먹는다는 뜻입니다. 목극토 보겠습니다. 나무가 흙을 이겨 먹는다. 만약에 부인이 나무고 남편이 흙이다. 부인이 남편 지갑을 막 쪽쪽 빨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화극금, 불은 쇠를 녹인다. 토극수, 흙은 물을 뒤덮어버린다. 금극목, 쇠는 나무를 부러뜨린다. 도끼, 쇠도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수극화, 물은 불을 뒤덮어버린다. 찬물을 막 끼얹어 버린다. 저도 사실 재미로 이제 우리 학생분들 오행을 보기도 하는데, 보면은 대체적으로 제 수업을 잘 듣는 분들은 저랑 상생관계가 좀 많았습니다. 근데 좀 제 수업을 잘 안 듣는 분들은 저랑 상극이 많았습니다. 물론 100%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제 다음 관계를 보겠습니다. 오행의 관계 복승을 보겠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원수를 갚아주는 것을 복승이라고 합니다. 예시로 화를 보겠습니다. 부모 화의 자식은
토, 흙이다. 맞죠? 네, 화의 원수는 수였습니다. 그런데 화의 자식인 토는 수를 이겨 먹는다. 맞죠? 이렇게 오행의 관점에서 본다면 내가 남에게 원수 지는 짓을 하면 지금 당장 내한테 해가 없더라도 대를 걸러서라도 내한테 다 돌아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음양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정답은 4번. 음은 저혈압이고 양이 고혈압이다. 맞죠? 다음. 오행학설에서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5가지의 각기 다른 성질을 상징화하여 오행으로 정하는데 오행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2번 석이다. 맞죠? 오행은 뭐가 있었습니까? 목화토금수. 목화 예식장이 아니고 목화토금수였다. 맞죠? 다음. 오행 중에서 상생화 관계를 옳게 나타낸 것은 정답은 1번 목생화. 오행을 외울 때도 목화토금수 요 순서로 외우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목화토금수 요 순서가 상생관계였습니다. I'll be back.